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입니다. 일본어를 공부하시거나 다른 언어를 공부하시다 보면은요, 이 청해에서 굉장히 막히시거나 잘 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유튜브라던가 혹은 뭐 블로그라던가 많은 검색 사이트 혹은 선행학습자 혹은 유명한 지도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청해를 공부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많이 검색해 보시는데요. 대다수의 답변들을 보면은 특정 영상 매체를 보라, 뭐 심슨을 보라든지 그것 아니면 NHK 뉴스를 보라든지 특정 드라마를 보라,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거나 혹은 원어민과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밑도 끝도 없는 답을 주거나 하는 등등등등의 정말 다양한 방법론과 다양한 매체들을 소개시켜주고 있는데요. 학습자 입장에서 그것들을 보자면은요, 많은 것들을 검색해서 많은 것들을 찾아보면은 결국 방법론적으로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한마디로 귀결시켜서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청해 공부는 무조건 많이 듣다 보면 저절로 느는 것이고 그것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그냥 듣자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방법을 모두 통합시켜가지고 귀결시켜버립니다. 이 말은요, 사실입니다. 어떤 학습이 되었던지 간에 결국에는 양적인 학습이 없이는 높은 실력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이 한마디의 문장, 많이 들으면 된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문장 속에는요, 많은 것들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어떤 원리가 그런 방법론들 속에 숨어져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듣고 있는가, 어디에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들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방법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그 원리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십니다. 24시간 동안 듣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귀가 뚫리고 어느 순간 법칙이 보일 거라고. 또 어떤 분은 말하시죠. 그냥 듣고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고. 또 어떤 분은 말하십니다. 받아쓰기를 해야지만 진짜 실력이 느는 것이라고. 이 말을 해주는 모든 분들이 교육 분야에서는 스페셜리스트의 길을 걷고 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실력이 검증된 이들이다 보니까 저마다 각기 다른 신념과 각기 다른 효율성을 가지고 다른 소리를 하다 보니까 학습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얻어 걸리면 좋다는 식으로 그 방법론을 따르게 됩니다. 정작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방법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지 모르는 채 말이죠. 오늘은 듣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듣는다, 청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특정한 소리값을 가진 인풋 데이터입니다. 인간의 뇌에서는 이 입력되는 데이터들을 빠르게 분류하고 처리하고 기억하고 수정하는 다양한 연산 작업을 수행하고 그것들이 축적되면서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점점 발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언어 학습을 하면서 한 가지 착각을 합니다. 바로 내가 듣는 모든 언어는 모두 똑같은 레벨의 인풋 데이터로서 우리 뇌 속에 기억된다 라고 하는 착각이죠. 귀로 들리는 모든 언어가 언어 습득에 기여하는 인풋 데이터로 받아들여지는 시기는 모국어를 학습하는 시기인 생후 2개월부터 약 13살까지 정도입니다. 이때를 임계기라고 하는데요. 그 시기가 지난 후에는 인간의 뇌에서 모국어가 아닌 언어적인 데이터를 모국어와 구분해가지고 언어 능력에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로 취급해서 버려버리게 됩니다. 하나의 필터가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울 때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공부한 언어의 필터가 형성되기 전까지 내가 듣는 말소리는 그저 걸러지는 무가치한 무효 데이터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어 필터는 문장 구성에 의해 어휘의 개념, 소리값의 실체라고 하는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소들이 형태를 갖추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자동적으로 생겨나서 형성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컴퓨터로 따지자면은 언어 능력의 CPU와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데 이 말은 청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는 만큼 들린다. 한국인이 영어 청해에 유독 취약한 이유는요, 이 세 가지 톱니바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한국어와 유사한 부분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들어도 한국어로 형성돼버린 필터로 인해가지고 이제 걸러져 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듣기 위해서는 많이 공부를 해서 그것을 알아듣도록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의식을 집중해서 그 필터를 억지로 벌려서 정해진 시간 내에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에 일본어는 어느 정도 많이 듣다 보면은 어느 정도 들리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집니다. 일본어의 경우는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한국어와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어 학습상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효한 데이터로 우리가 일본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요소를 책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내가 익혀가지고 지식을 늘린다면은 듣기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까요? 어느 정도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기는 힘듭니다. 그것이 되었다면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영어를 못 알아들었을 리는 없겠죠. 우리가 귀로 듣는 학습 이외의 것을 통해서 학습을 했을 때에는 크게 세 가지 능력이 결여됩니다. 첫 번째는 음성 데이터를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리듬감을 저희가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실시간 처리 기능을 저희가 완벽하게 숙지할 수가 없어요.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음성 데이터는 발음, 리듬은 장단, 고저, 강약을 말하고요. 실시간 처리 능력은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는 연산 속도를 말합니다. 이때 음성과 리듬은 소리값의 실체라고 하는 부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영역이고요. 실시간 능력은 언어 능력 전반에 걸쳐서 얼마만큼 빠르게 이것들을 시스템적으로 돌려서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운영 능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책으로만 공부를 하신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받아들이는 필터가 조잡하고 거칠고 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적인 부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을 청해 부속 3요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모처럼 받아들인 데이터들도 상당수가 깨지고 변형된 상태로 머릿속에 인풋이 되기 때문에 문법이나 개념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다고 한들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없거나 또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빠르게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청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청해력을 높이는 방법은 기본적인 언어 능력을 향상시켜서 연상 가능한 스펙을 높이고 동시에 청해에 결여된 이 세 가지 기능을 숙달시키면 해결되는 문제들일 거예요.